이번 시간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4페이지입니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먼저 생각열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생각열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모는 종이 위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그린 것이다. 자, 원의 중심 O에서 거리가 1, 2, 3인 직선을 하나씩 그려보자 라고 했네요. 자, 원의 중심 O에서 거리가 1인 직선. 자, 원의 중심 여기 O에서 거리가 1인 직선은 대충 가장 간단한 건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거리가 2인 직선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다 그릴 수 있어요. 거리가 3인 직선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주어진 원과 요 1에서 그린 이 세 개의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각각 말해보죠. 자, 먼저 첫 번째 직선은 즉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이에요. 이 직선과 원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예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은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가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 우리는 뭐라 그래요? 2번 같은 경우를 접한다 라고 하죠. 자, 3번 직선의 경우에는 원과 직선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따라서 교점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원의 중심에서 중심 O에서 거리가 1, 2, 3인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각각 1인 직선은 2개, 2인 직선은 1개, 3인 직선은 0 이렇게 개수가 정해지겠네요. 자, 그럼 생각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간단하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뭐예요? 두 개가 되거나 아니면 하나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없다라는 거죠. 즉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같은 말, 그 다음 만나지 않거나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원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던가 아니면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죠. 아까처럼. 그 다음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림으로 다시 한번 머릿속에 보면 이렇게 원이 이래 있으면 그림이 좀 그렇지만 원이 있으면 원과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든가, 즉 접하는 경우죠. 이렇게 만나지 않던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과 직선의 요 교점의 개수, 요 교점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원과 직선의 요 교점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점이죠. 따라서 이 교점을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면 돼요. 그래서 일반 이렇게 원의 방정식을 편의상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i제곱이라 놓고 직선의 방정식을 mx 플러스 n이라고 놓으면 이 원과 직선의 교점을 구한다는 것은 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값을 구한다는 소리로서 결국은 이 두 방정식의 뭐예요? 연립해서 푸른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점의 개수는 이 연립 방정식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해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연립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이 연립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에 어떻게 풉니까? 그렇죠. 1차를 2차에 뭐예요? 대입해서 정리하죠. 따라서 대입을 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리에 y 자리에 뭐 대입해요? mx 플러스 n을 대입해서 풀죠. 그죠? 예, 그러면 정리해주면 x제곱 더하기 m제곱 x제곱 더하기 2mnx 더하기 n제곱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r제곱을 왼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r제곱은 0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면 1 플러스 m제곱의 x제곱 더하기 2mn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i제곱은 0. 이러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원과 직선에 우리가 단순히 교점의 개수만을 구한다는 소리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한다는 소리고, 이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한다는 소리는 이 y를 여기에다 대입해서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정리한 요 2차 방정식의 뭐를 구하는 거예요? 해의 개수, 즉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방정식과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는 두 방정식을 연립해서 정리한 2차 방정식 요것의 뭐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와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뭐 이용했나요? 그렇죠.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풀었죠. 그래서 2차 방정식 m제곱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2mn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i제곱은 0에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판별식 D가 주어진 저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직선과 원이 몇 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고, 판별식 D가 0이면 직선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난다. 같은 말 뭐예요? 접한다라는 소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원과 직선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렇지, 만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던가, 한 점에서 만나던가, 같은 말 접하든가, 만나지 않던가, 세 가지가 있더라. 자, 요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자?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같더라. 그러면 1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했다?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1차 방정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우리가 풀었죠. 그래서 풀어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의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같더라.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판별식 D를 이용하는 거니까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 D가 0이면 한 점, 즉 접하는 거고,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별식 D를 이용해서 몇 개의 점이 나는지 1차식을 2차에 대입해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어떤 걸 이용해서도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도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 여기 있으면, 자, 주어진 원과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우리 직선까지의 거리를 보통 뭐라 놨어요? D라고 놨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D가 R보다 작으면, 저 1번처럼 D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작으면 어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림에서. 자, 뭐예요? 요렇게, 즉, 원과, 요렇게, 아이고, 그림이 이상한데? 원과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에는 어떻게 돼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가 반지름 R이 어때요? 같죠? 이럴 때는 뭐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와 반지름 R을 비교했을 때 D가 더 커요. D가 더 크면 뭐예요?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두 연립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 아까처럼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처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 크냐 작냐 같으냐를 가지고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또는 만나지 않는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때 연립해서 풀어서 만든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이용할 건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와 반지름 I 사이의 관계를 이용할 건지, 둘 중에 무엇을 이용하여 해결할 건지를 결정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직접 풀면서 한번 머릿속에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예제 1번.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x는 13. 이거와 직선 y는 x 플러스 3의 위치관계를 말하래요. 즉 뭐예요? 위치관계를 말하는 소리는 주어진 이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즉 접하는지 만나지 않는지를 판별하라 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판별식 D를 이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x는 13과 y는 x 플러스 3. 이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이 연립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립방정식이 어떻게 풉니까? 1차와 2차의 연립은 어떻게 해요?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죠. 따라서 y 자리에 x 플러스 3을 대입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 자리에 x 플러스 3을 대입해서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더하기 자 x제곱 6x 그 다음 얼마요? 플러스 9 플러스 4x 마이너스 13은 0. 따라서 2x제곱 플러스 x 계산하면 10x 그 다음 상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요. 2로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2는 0. 자, 주어진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 두 개가 된다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도 두 개가 나오고 그 얘기는 주어진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그렇지, 두 개가 된다는 소리고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라는 소리는 연립방정식의 해도 하나고 교점도 하나라는 소리고 해가 없다라는 소리는 그쵸?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다라는 소리고 뭐예요? 교점도 없다라는 소리죠.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해의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뭐예요? 판별식 D를 한번 이용해 보자. 그럼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b가 얼마예요? 5죠. 그럼 5의 제곱 25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c 마이너스 2 계산해주면 얼마 나와요? 25 더하기 8에서 얼마예요? 33이죠. 따라서 0보다 크네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소리는 주어진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는 소리고 그 얘기는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거기에 따른 y값도 두 개가 나올 것이어서 주어진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된다는 소리고 그 얘기는 원과 직선이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주어진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었을 때 그 연립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차, 2차의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죠. 따라서 2차 방정식,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이 2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바로 원과 직선의 교점의 개수가 된다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1번을 판별식 D를 이용하지 않고 연립하여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이용하지 않고 원의 중심에서 지선까지 거리 D와 반지름 R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주어진 요 원의 방정식에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완전 제곱이 필요한 건 2의 제곱이 4의 반인 2의 제곱 그래서 4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4 없던 게 생겼으니까 그 다음 플러스 y제곱
분 14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얼마예요? 17이 되겠네요.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원의 중심의 좌표는 요 완전 제곱수 0으로 만들어준 x값 마이너스 2. 요거는 y값 0. 자, 반지름 r은 얼마예요? 루트 17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원의 중심 얼마? 원의 중심 마이너스 2,0에서 직선. 자, 요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는 영꼴로 고쳐야 된다고 했죠? 자, 저 직선을 는 영꼴로 고쳐 정수하면 직선 x-y 플러스 3은 0입니다. 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절대값 여기다 절대값 씌운 다음에 x자리에 x좌표 마이너스 2 y자리에 y좌표 마이너스 0 플러스 3 이렇게 해주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루트 2분의 1 나오네요. 예, d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비교할 게 뭐예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와 누구를 비교하면 돼요? 반지름 r을 비교해주면 돼요. 자,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요? r이 더 크죠. 즉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 이거와 원의 반지 요게 d고 요게 반지름 r이에요. d가 r보다 작아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따라서 교점이 몇 개 나와요? 2개죠. 따라서 위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판별식 d를 이용해도 되고 이처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를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자,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실수 k의 값을 범위를 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와 y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는 소리는 주어진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되게 하라는 소리니까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되려면 자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나온 2차 방정식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자리에 x 플러스 k 제곱는 4. 자, 요거 정리해주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네요.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2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자, 이러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 연립했을 때 나온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커야지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판별식 d는 b제곱 얼마예요? 2k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4k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8이니까 이렇게 분배법칙 그럼 마이너스 8k의 제곱 마이너스 8과 4니까 30 플러스 30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3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k제곱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로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죠. k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라고 되네요.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요 해는 어떻게 돼요? 2차 부등식의 해니까 k에 관한 2차 부등식. 자, k제곱이 마이너스 8보다 작다니까 인수분해 해준다고 하면 뭐예요? k 마이너스 루트 8, 즉 얼마? 2 루트 2, k 플러스 2 루트 2 합차 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될 수 있죠. 이게 0보다 작다니까 그림을 그려서 가면 여기 k축이라고 한다면 아래로 블록해서 여기 얼마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2 여기가 2 루트 2죠. 0보다 작다니까 요 아래에 쪽
요 아래쪽에 있는 점들의 K값, 여기죠, 여기. 따라서 K의 범위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는 크고 2 루트 2보다는 뭐예요? 작으면 되더라 하고 K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 크고 2 루트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k를 2차식에 대입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 후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자, 이 똑같은 문제를 역시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 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D와 반지름 R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은 얼마예요? 원의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얼마예요? 반지름 R은 루트 4니까 얼마예요? 2죠. 자, 그러면 자, 원의 중심 0,0과 직선 y는 x 플러스 k 사이의 거리. 자, 직선은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할 때는 직선의 방정식은 는 0꼴로 고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y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 x-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놓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게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d는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 1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라고 했죠. 절대값. 예, 절대값 씌운 상태에서 x자리에 x좌표, y자리에 y좌표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0,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요. 즉 얼마 나와요?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우리가 뭘 만족해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점이려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가 반지름 r보다는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되죠. 따라서 d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뭐보다 작아야 돼요? 반지름 r이 2보다 작아야 돼요. 그쵸? 예. 그래서 풀면 등식의 양변에 루트 2를 곱하면 절대값 k가 2 루트 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k가 2 루트 2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벗겨주면 k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 루트 2보다는 크고 2 루트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d와 반지름 r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었고요. 첫 번째는 뭐 했어요? 연립해서 요게 이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것. 이렇게 해서 오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다? 네, 세 가지가 있더라. 어떻게 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던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던가 아니면 만나지 않는 경우. 예. 그래서 요거를 체크할 때 연립해서 풀었던 1차와 2차의 연립에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요. 원의 반지름 r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이용해서 풀어도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에서 문제에 따라 더 간단한 방법을 선택해서 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요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 1번과 2번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과 2번을 풀면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걸 머릿속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